안녕하세요.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여기 오늘 제가 못 찍었던 목요일이랑 금요일 영상을 좀 포함해서 어떤 느낌으로 제가 뭐 투자하고 있고 어떻게 스트래티지를 바꿨는지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어제 장 같은 거를 얘기해 보면 엄청 안 좋았죠. 2차 전지 쪽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2차 전지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포트 비중이 한 50%가 돼요. 한국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대부분이 이제 2차 전지로 알로케이션이 돼 있었는데 지금 코스피가 1.23%, 코스닥이 2.31%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조정당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좀 2차 전지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 2차 전지랑 2차 전지 관련주, 일단 대장주인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5%씩 떨어졌으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그 이상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제 편하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보면 잠시만요. 지금 약간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다른 그 관련주들도 다 떨어졌어요. 근데 뭐 수소차도 좀 떨어져. 두산 퓨얼셀 같이 퓨얼셀 수소차도 한 3% 떨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네, 웬만한 대장주 아니면 5% 이상 빠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게 대장주인가 어느 게 대장주가 아닌 역할을 하는지 좀 이제 큰 이름에서 다른 거는 왔다 갔다 하니까 볼 수 있는데 현대차는 1.76%밖에 안 빠졌어요. 그만큼 이제 상승 여력이 있고 그 정도로 좋은 주식이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고 저도 이제 현대차를 포트에 다시 넣어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권계에서 삼성차를 지금 제일 높은 넘버원 그 주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주가 이제 현대차가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지금 현대차는 수소차랑 어떻게 보면 수소차랑 전기차를 둘 다를 같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라는 업체도 현대차한테 같이 하자고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냥 받기에는 이제 조건을 많이 따져야 되겠지만 니콜라는 그냥 네임밸류만 있었던 회사지 네임밸류만 있고 주가가 최근에 막 올라가지고 이슈가 되는 회사지 그 실제 내재된 기술은 별로 없다고 보고 모든 걸 다 외주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광고 회사인데 그거를 합친다? 그래서 약간 현대차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니콜라가 아예 러닝 모델이 없는 것도 아니고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러닝은 하는 뭐 차를 보여주기도 했으니까 그때 영상으로 현대차랑 하면 당연히 이게 뜨지 않을까? 거기에도 이제 모든 자동차 업계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이제 만들어야 된다. 승용차 쪽으로는 그래가지고 그쪽도 이제 현대차가 들어가고 이제 인프라를 많이 투자하면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1.76%밖에 안 떨어진 지금 장에서 떨어진 현대차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좀 안 봤, 전체 시장을 보면 뭐 삼성전자 같은 거는 뺄게요. 왜냐면 너무 우량하기 때문에 지금 뭐 수익을 여기에서 찾기는 좀 힘들어서 너무 큰 주식들은 대표하는 1등주 같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힘든데 이게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지만 2등인 하이닉스의 6배예요. 거의 6배예요. 네.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387조인데 거의 400조 되고 있거든요, 이게. 400조 되는데 하이닉스가 한 60조 정도밖에 안 돼요. 2등인데 삼바도 그렇고 LG화학은 요번에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삼바 이하로 떨어지긴 했지만 LG화학이 3등이었는데 뭐 삼성 바이오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기보다는 LG화학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5% 떨어지고 삼바는 2%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제 좀 가까이 있다가 네. 한 53조대였어요. 둘 다 제 기억으로. 네. 53조대였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별 차이 없고 그다음에 네이버, 현대차, 셀트리온도 별로 안 떨어졌네요. 1.3%.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슈는 다 나올 만큼 나왔고 이제 좀 사람들이 좀 덜 반응하고 그게 셀트리온이랑 알테오젠 같은 게 같이 올라가면 그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요번에 최근에 합병이라는 이슈가 3개월 연기됐잖아요. 그러니까 11월 한 14일 정도에 다시 그 관련을 가지면 돼요. 그 전에 조금 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11월 초 정도에 셀트리온을 조금 사놓으면 또 이슈화 되기 전에 조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포스코도 올랐습니다. 포스코는 오히려 포스코는 일단 그 광산이랑 그 머티리얼 그 철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철의 부속품이 이제 하이니켈이라는 니켈이라는 그 양극재의 40%를 차지하는 그 부분인데 그걸 양극재를 NCM 계속 헷갈리네요. 이게 NCM이라는 뭐라고 하죠? 저 전구체? 네. 전구체가 그러면 이렇게 니켈 서플라이를 계속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포스코는. 그래서 그거를 뭐 어디에다가 원래 니켈 어디다 주다가 이제 포스코 케미컬 같은 데다가 그걸 넘겨가지고 그 양재랑 음극재 같은 거에 투여를 할 수 있죠. 그 인프라를 그러면 훨씬 더 단가 커팅이 세이빙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스코 케미칼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기간에 그래도 포스코 케미칼이 좀 너무 라이트한 회사는 아닌데 그 무게가 시총이 그런데 이게 그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좀 그렇다? 좀 그렇다? 네, 포스코 케미칼이 이 정도 떨어질 줄 몰랐어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지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이제 또 이슈되면 또 오르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죠. 수익 실현, 네, 수익 실현, 차익 실현, 네, 그걸 해야 돼요. 이제 저는 할 생각이에요.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뭐 어느 정도 먹었는데 더 먹을 줄 알았지만 좀 안 먹어가지고 최고점까지 먹었을 때는 수익률이 좀 좋았는데 지금 최고점이 12만 원에서 10만 원대였다가 10만 원 넘었다가 이제 다시 9만 원대잖아요. 거의 만 원이 빠진 거니까 주당 이거는 조금 그래도 수익 부분에서는 좀 아프다. 예, 훨씬 더 먹는 게 떨어지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런 거 두 개 들고 있다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빠졌고요. 그래서 차라리 LG화학에서 빠지고 더 많이 떨어진 LNF를 한 7%대, 마이너스 7%대에 사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LNF는 이제 LG화학이랑 같이 가는 주식인데 이미 하락폭이 더 세고 LNF가 거기에서 만약에 상승 구간이 다음에 발생하면 이제 LNF도 LG화학이랑 같이 오르는 걸 봤기 때문에 뭐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어도 뭐 하루 반나절 정도 딜레이가 있어도 이거 여기에선 차라리 수익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LG화학 대신해가지고 LNF를 산 거고요. 산 겁니다. 프록시로 당연히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LG화학 밑에 이미 제가 LG화학이랑 관계가 좋은 포스코 케미칼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 모기가 날아다녀서 이거 이상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투적인 주식을 몇 개 들어갔어요. 네. 전투적인 주식이라는 게, 뭐, LNF 자체도 전투적이고, 뭐, 다른 거 몇 개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포트에 현금 비중이 좀 남아있어요. 많이는 안 남아있는데, 이제 완전 리스키한 걸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소액이 있어가지고 그 소액을 어디에다가 투자할지는 아마 월요일 미국장을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은 월요일 휴장이잖아요. 다 아시죠? 월요일 휴장이신 거. 월요일 대체공휴일 휴장이에요. 저는 뭐 별 차이 없지만 휴장도 별로만 필요 없어요. 저는 뭐 알아서 하는 거니까 개미니까 개미. 휴가는 아무 때나 내도 되지만 뭐 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을 되게 조심하고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언제 수술 터질지 모르니까 그렇고 일단 전체적으로 뭐 좀 오른 거는 전기가스, 기계, 섬유의복 이런 게 올랐네. 이게 지금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 HTS, 전 DTS를 쓰긴 하는데 HT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장 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의 섹터별로 히트맵으로 이게 차가운가 뜨거운가 이게 보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냥 끝나고 어느 섹터가 좀 약간 파이팅이 있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전체적으로 뭐, 계속 보고 있으면 도움이 안 되지만 이제 한 번씩 보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홍콩이 올라오고 있어요. 홍콩 장이 약간 올라오고 있고 뭐 부동산 쪽이 좀 이제 돌아가면서 다 부동산 터치가 안 돼가지고 약간씩 오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부동산 주식들이 조금 오르고 홍콩도 그렇고 홍콩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거나 에버그란데라고 상대부동산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제 오피니언은 중국이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지금 뭐 물론 상승 여력이라는 거는 의심 없이 더 오를 수 있다 하는데 제 옵션은 지금 중국은 이제 저는 푸시거든요. 떨어진다에 지금 베팅을 뭐 걸진 않았지만 떨어진다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베팅할 정도로 제 컨빅션이 세진 않아가지고 왜냐면 되게 심플한 게 일단 중국이랑 미국의 무역 갈등이 있어요. 중국이랑 미국의 무역 갈등이 해결 안 되고 그리고 바이든이라는 것도 후보 연설이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그 후보 수락 연설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정치 쪽으로 이슈되면 더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랑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게 이제 폴리티컬해질 거고 이제 미국의 그 애트모스피어가 그리고 노이즈가 이제 폴리티컬 에리어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폴리티컬 에리어로 가면 이제 당연히 그 차이나 텍세이션이랑 그 테리프랑 뭐 문제들이랑 지금 사우스이스트 아시아에 있는 전쟁 그 해협 갈등 하면서 미국이 자기 그 우방이라고 해야 되나? 우방 종속국 같은 느낌의 그 우방 자기의 그 체인 오브 인플루언스라고 하죠. 네, 자기의 그 체인 오브 인플루언스를 들어오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에 또 텐션도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계속 지금 랠리하면서 그 시장을 살리면서 또 이제 연설을 할 때 써먹는 게 지금은 이제 약간 그 뭐 UAE랑 이스라엘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좀 받고 있지만 이제 그 아랍 텐션을 줄고 있구나라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중국 텐션이 이 얘기가 계속 플로우가 될 거고 그 말은 중국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제한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제한에 따라서 지금 중국에서도 몇 명을 좀 미국 사람들도 압박하고 미국도 압박하고 이제 카운터 압박도 왔고 그게 첫 번째 리즌이고 두 번째 리즌은 이제 중국이 뭐라고 할까요? 중국의 그 시진핑이 그 막 밥을 아껴 먹어라, 밥을 남기지 마라 이런 약간 습관에 반대되는 그 유교 사상이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밥을 다 먹고 남겨야 되는 게 예의 범절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다 이게 비우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니고 조금 남겨야 된다. 그게 이제 예의 범절이었는데 이제 시진핑이 아니야 이런 거 우리 밥 돈 없어 이제 쌀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 데니 TV인가 유튜브에서 제가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얘기는 안 하는데 그 폭풍이랑 태풍이랑 중국에 있는 피해를 그냥 브로드캐스팅 클립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보여주는 분인데 지금 태풍이 엄청나요. 제가 저번 주에 태풍 4호를 봤는데 4호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에서 폭포가 있는데 폭포가 꺾여요. 바람 때문에. 폭포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흐르거든요. 이, 이게 조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휘어요. 그렇게 휘는 피해는 물론 뭐 차 넘어가는 거는 그렇고 막 집도 부실되는 집도 막 무너지고 인명 피해도 좀 엄청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한 게 뭐 창문이랑 이런 거 깨지면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 그 물 안에 그거 홍수도 나가지고 거기 막 베이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엄청 위험하고 막 살기 힘든데 지금 사람들이 주식을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그거 실제로 사는 게 지금 중국의 그 부추 청년들인가? 한국은 이제 동학개미, 중국 부추 청년인가? 그런 그 일반인들의 그 자금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주식이 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좀 하려고 해도 좀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지금. 그 일단 그 태풍이 지금 6호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6호 태풍이 와가 그게 이제 북상해가지고 북한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 피해가 막심할 거고 홍수도 지금 들어왔고 그리고 또 메뚜기 떼도 있어요. 중국은.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안 좋아요. 시황이 그냥 뭐 천지지변이에요. 그래서 식량난도 있고 뭐 물난리도 나고 홍수 나고 그러니까 뭐 회사가 잘 돌아가기도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고 배달업체가 뭐 잘 된다. 메이투안 디엠핑 혼자 이렇게 쭉쭉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좀 그렇다. 지금 아주 위험하다. 이런 거 지금은 이제 올라봤자 계속 조정을 당하고 그래도 9월까지는 좀 잠잠하던가 아니면 조정을 당하던가 가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국에선 다 빠졌고 그래서 거기에 비해 이제 미국에 들어갔어요. 미국에 이제 더 들어갔다 보기에는 미국에 이제 들어가려고 좀 보고 있긴 한데 지금 타이밍이 좀 오프이긴 한데 그래도 한국에 들어왔고 그 자금을 빼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이제 폭락을 했네요. 심지어 어제 자금이 이제 완성으로 데려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힘듭니다. 네, 약간 힘들고 심지어 제가 종목을 좀 잘 보는 종목을 좀 잘 골라요. 고르는데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해가지고 아니 투자를 하던가 하면 너무 빨리 빼요. 그게 시젠도 10만 원대 그랬고 시젠 너무 기억 잘 나죠. 10만 원대 들어가서 8% 먹고 뺐다고 와 그랬는데 지금 30만 원 정도죠. 그것도 최근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세 개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또 이제 제 멘토분들도 좀 비관적이고 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뭐 이틀 가지고 있다가 팔았거든요. 엉덩이 계속 들썩들썩거린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 시장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제 생각대로 이제 푸시를 했는데 지금은 좀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몇 배야? 내가 언제 들어갔지? 지웠네요. 제가 한 10만 원대 들어갔거든요. 10만 원대. 이것도 한 10만 원대입니다. 네. 여기 조금 이게 10만 원에서 한 7월 22일 정도, 네. 한 달 좀 안 되게, 네. 그때 들어가가지고 좀 떨어질 때 딱 산 다음에 좀 떨어져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12만 원이네요. 네. 12만 원이니까, 어우, 이것도 그냥 가지고 있었어도 먹었을 테고. 그리고 또 제가 말했던 유바이오로직스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어제가 아니라 목요일 날 저녁에 저희 멘토 한 분한테 저 다음 날에 오리엔트 바이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 또 다른 멘토분이
단타 하는 거 뭐 좋은 거 없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추천을 한번 했거든요. 오리엔트 바이오 엄청 좋아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 같이 탐방도 가가지고 최근에. 그래서 차트도 엄청 예뻤어요. 금요일 날 진짜 엄청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5% 오르는데 전체 증시가 내려오니까 투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도 고민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된다. 너무 고민이 되는데, 이게 전체장이 떨어지니까, 물론 그 제가 이제 또 이거를 왜 오리엔트 바이오를 투자하려고 그랬냐면, 이 찰스 리브라는 비슷한 그 중국, 뭐 비슷한이라 아니라 그 제일 그쪽에서 이제 좀 큰 회사가,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떨어지는데 다른 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도 주시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뭔가 삼박자가 딱딱 맞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았는데 전체 증시가 떨어지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놓치고 해가지고 아직 초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대신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는 좀 제 입장으로는 그래도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자기의 투자 패턴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그거를 이행을 하는 시점이지 지금부터 너무 수익률 노리려고 하면 그거는 좀 말도 안 되고 너무 리스키한 투자로 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마인드에서 그래도 선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같은 나스닥만은 아니지만 그 미국에서 포트는 다 나스닥에 있고요. 네. 포트는 다 나스닥에 있는데 이제 나스닥에 투자 같은 것 중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오피니언이 바뀌는 주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리본고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최근까지 사랑했던 내 전 재산을 넣고 싶었던 리본고가 그렇게 폭락을 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제 머릿속에서 텔라닥이랑 같이 이 병합된 게 너무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리본고의 제일 큰 이슈는 CEO였는데 CEO랑 뭐 CEO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CEO가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해보니까 차라리 텔라닥 CEO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미 텔라닥은 M&A를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업계고 그 CEO 레이팅도 꽤 높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얘네들이 실제로 같은 이름으로 병합할 때까지는 12월까지 봐야 되지 않나? 12월까지는 아직 그래도 4Q까지 봐야 돼가지고 4Q 욕이 아니고 네 번째 쿼터 4분기입니다. 그 네 번째 분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쪽에 한 11월 정도 돼야지 합병하지 않을까요? 이름이? 그거는 아무리 게스 게임이어가지고 정확히 맞출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이걸 비중이 그래도 꽤 큰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게 루프가 분명히 텔레닥이라는 그 실링에서 캐파가 되기 때문에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물론 시너지는 엄청 좋습니다. 그 텔라닥이라는 그 전화랑 그 서비스가 이제 서비스 안에 그 AI라는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엄청 좋다. 단기적으로는 문제 있다. 4개월 쪽 단기적으로는 고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안 뺄 거예요. 아마 안 뺀데 제가 이 영상을 시즌 2번을 찍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좀 정리도 안 돼 있고 오랜만에 하고 그래가지고 생각도 정리 안 돼가지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도 골드 앤 실버를 보고 있긴 해요. 보고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보험으로 투자해야 되나 투자하지 말아야 되나라는 얘기가 이제 되고 이제 거론되고 이제 제 멘토 분들은 이제 골드랑 실버에 투자했고 다이렉트리 투자하던가 아니면 ETF 쪽으로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봐가지고
제가 많이 본다는 거는 한 1개월? 2개월? 지금 시장에서 그 이상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엄청 자기가 믿는 기업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기업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애플, 그리고 또 뭐 있었지? 테슬라, 애플, 테슬라, 애플 이거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가지고 있지만 테슬라, 애플, 젠맙이라는 거 세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믿을 거니까 걔네들 그냥 놔두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그냥 다 놔두는 주식만 하고, 젠맙 같은 경우에도 뭐 다살렉스 같은 그 드러그가 계속 꾸준히 4조 매출 4조를 매년 이제 4조를 뽑아내는 드러그가 있기 때문에 그 드러그랑 이제 또 에피랑 뭐 추가 엔티바디 항체, 그러니까 라이센스 그거를 100%를 셀했고요. 계약을 했고 이미 계약을 한 지 좀 됐어요. 네. 그런 이슈들도 있으니까 젠맘 뭐 꾸준히 계속 이렇게 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미는 없습니다. 젠맙은 좀 재미있는 주식이라고 하기 힘들고 그냥 바이오주에서 제일 안정적이고 제일 꾸준하다. 그래프를 보면 제가 가지고 있었을 때랑 뭐 지금 사도 별 차이 없습니다. 한 10달러 정도도 안 올랐습니다. 주당. 네. 10달러는 올랐나? 네. 한번 이게 좀 떨어졌다가 딥다운 했다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 올랐다가 딥했다가 다시 리커버리해서 가는 게 여기는 한 달 됩니다. 네. 이게 5월 29일, 6월 15일, 뭐 한 달, 한 2, 3주 됩니다. 그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뭐 그래도 계속 우상향은 하고 있지만 좀 좋은 주식이다, 내가 내 스타일에 맞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ETF 투자 안 하고 ETF에 있는 좀 센 품목들을 가져가는 거죠. 네. 애플도 최근에 호재 터져가지고 뭐 기업 호재는 터지지 않지만 그 주식 분할을 한다고, 액면 분할이라고도 하지만 주식 분할을 한 애플이랑 테슬라로 다시 이제 다운이었다가 이제 수익에 들어왔는데 이게 힘들어요. 미국에서 이제 다시 먹었다 그러면 한국이 막 떨어지고, 한국은 이제 2차전지의 그 JP모건에서 다운그레이드 했잖아요. 2차전지 산업 자체를. 그래가지고 왜냐면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다가오고 배터리 관련 그 주식 그 회사들을 경쟁시킬 거다. 자기가 이제 패나소닉이랑 이미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좀 판을 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 데이를 하면서 배터리 업체를 경쟁시키고 단가를 낮추게 할 거다. 서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걔네들이 투자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물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조정이 되니까 그 정도예요. 저는 길게 봐서 2차전지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이.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LG화학의 실적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또 이제 말도 안 될 거고, 그 정도로 가져가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좀 리스테이킹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 같이 제가 얘기했던 기업들은 갔다가 최근에 다시 내려왔어요. 어제 엄청 내려왔죠. 어제 엄청 내려왔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게 좋은데, 에코프로 BM의 전체 매출이 에코프로에 잡혀가지고 좀 예상했던 만큼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뭐 더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고 색깔이 들어오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월요일 날에는, 일요일 월요일 날은 쉴 예정이고, 네. 일요일 날 어쩌면 찍을 수 있겠지만 일단 월요일은 휴장하면서 저도 추가적인 비디오는 안 찍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주말이랑 공휴일 잘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